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쿠문한 차를 소개하는 시민쿠문카 엄차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시민쿠문한 차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준대형 세단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랜저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풀 체인지된 올류 K7을 가져왔습니다. 검정색 외관에 브라운 시트 조합의 올류 K7 시민쿠문한 금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스펙 보시면 올류 K7 V6 3.3 노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2016년 시기에 키로수는 약 98,000km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과 드라이빙 세이프티 팩, 반자율 주행 등의 옵션이 추가가 되었고 외관 상태 A+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능 점검표 보시는 것처럼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거기에 용도 이력 없이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누유도 한 방울도 없는 성능상 완벽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옵션도 딱 좋은 옵션만 추가가 되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성비 좋게 만족하실 만한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아무래도 가성비를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K7의 경우에 2.4, 3.0, 3.3 가솔린 모델과 2.2 디젤, 3.0 LPA까지 여러 종류의 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옵션이나 성능, 감가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3.3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기통 자연흡기 개선된 람다2 엔진에 자동 8단 미션 들어갑니다. 해당 엔진은 제네시스가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로서 첫 발을 내디면서 G80에 들어가는 그 3.3 엔진과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급 자체가 3.3 노블레스라는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2.4에서는 추가로 장착해야 하는 옵션들이 기본으로 포함되고 2.4와 비교했을 때 연비도 1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4는 4기통 엔진의 6단 미션입니다. 아마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4 그 세타 엔진이 말 많고 탈 많은 그 엔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엔진 성능에서 3.3이 충분히 더 유리한 부분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 가솔린 모델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추가된 엔진이다 보니 차량 연식이 올라가고 차량 연식이 올라가면 그만큼 예산도 늘어나게 되겠죠. 2.2 디젤은 매물 자체가 거의 없고 차량 자체가 좀 작다 보니 2.2 디젤에 대한 이제 진동이나 소리가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3.0 LPI는 주유비만 따지면 가장 좋은 트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옵션이나 성능에서 확실히 3.3에 비하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을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잠깐 보신 것처럼 외관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차량입니다. 차량 본넷부터 해서 쭉 보겠습니다. 본넷 범퍼 부분, 그릴 부분까지 깨끗합니다. 헤드램프의 경우에 HID 헤드램프와 디자인적으로 우리 K7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Z자 모양의 LED 주간 주행 등의 콤비네이션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중에 하나인 우리 이제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반사판과 전방 화면을 보기 위한 전방 카메라 모두 깨끗한 모습 보여줍니다. 측면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측면부 문콕이나 도장까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제가 이제 가져오면서 정말 심쿵했던 부분, 바로 휠 상태와 타이어입니다. 휠이 보통 중고차 같은 경우 휠에 데미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해당 차량 휠에 생활기스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또한 타이어가 보다시는 미쉐린사의 프리미어 AS라는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타이어의 경우에 짝당 20만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타이어이면서 또한 그만큼 유지력, 제동력, 정숙성, 충격 흡수 모든 면에서 아주 우수한 품질의 타이어입니다. 또한 이 타이어 트레드가 현재 90% 이상 남았다고 보실 수 있어서 중고차에서 타이어가 새거다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면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3, 4년은 거뜬히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굉장한 이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량 후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후면부도 LED로 된 Z자 형상의 테일램프 부분, 전면과 후면 같은 디자인으로서 해서 통일감을 주면서 좀 더
날렵한 모습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트렁크 리드 부분부터 해서 자, 크롬 몰딩 부분, 후방 카메라와 엠블럼, 범퍼, 자, 듀얼 머플러 팁으로 모두 깨끗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특이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스마트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스마트 트렁크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키를 소지하고 차량의 뒤에 가게 된다면 손을 대지 않고도 트렁크 문이 풀업이 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림 소리와 함께 트렁크가 풀업이 되는 모습입니다. 전동은 아니지만 양손이 자유롭지 못해도 트렁크가 한 번에 풀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짐을 싣고 다시 문을 닫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쪽 측면부도 역시 문콕이나 도장까지 보이지 않고 깨끗한 모습, 휠과 타이어 역시도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차량 외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외관 상태는 세단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검정색 색상의 상태 A급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심쿵카에서 해드리는 심쿵한 서비스 약 100만원 상당의 유리막 코팅까지 완료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외관을 설명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디자인이 너무 잘 나온 차량인 것 같습니다. 피터 슈라이어라는 총괄 디자이너가 오면서 확실히 기아 자동차가 디자인의 정체성도 갖고 오히려 현대자동차보다도 디자인 면에서 앞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차량 외부를 살펴봤으니 차량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이제 문을 열면 차량에 이제 타고 내리기 좋도록 핸들과 시트가 움직여주는 이지 액세스 기능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석엔 이제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된 모습입니다. 현재 시트는 이제 브라운 시트인데 실내가 좀 어둡기도 하고 이게 조명 때문에 브라운색으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제 다크한 그런 브라운 색상으로 확실히 한층 더 젊어진 외관 모습에 반해서 진중하고 고급스럽게 마감이 된 모습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어 트림 부분에도 브라운 색상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실내에 와서 차량의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이 차량의 또 하나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장착이 되어서 확실히 실외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 보통 이제 더 위급의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옵션이지만 해당 K7 대한민국의 군대용 세단답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밖에서 말씀드렸던 유리막 코팅에 대한 품질 보증서를 제공해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은 물론 사고는 안 나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보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품질 보증서 저희가 동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키로수 확인하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키로수 98,999km입니다. 자, 이 차량이 이제 16년식을 이제 생각을 하면 6년 정도 된 차량인데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는 많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옵션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옵션은 이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보험료 할인도 되는 드라이빙 세이프티 팩. 물론 각 제조사마다 이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세부 기능은 긴급 제동, 우측방 충돌 회피, 차선 이탈 경보 등 이제 그런 기능들이고, 긴급 제동이나 충돌 회피는 경고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차량 스스로가 제어까지 해주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외관에서 봤던 레이더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반절 주행이 가능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아주 잘 아시는 기능이죠. 크루즈 설정을 하면 감속과 가속, 차량 유지, 도로의 제한 속도까지 차량 스스로 제어하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중앙으로 한번 가보면 중앙에 고급 세단에 들어가주는 아날로그 시계, 또한 공조기 버튼과 미디어 버튼 역시도 확실한 시인성을 보여주고 부드러운 조작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순정 8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넓은 화면과 또한 이렇게 미디어와 내비게이션 분할도 가능하면서 터치로 모든 부분이 조작이 가능하고 터치감 역시
즉각적이고 빠른 반응과 부드러운 조작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이제 또 하나의 옵션인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서 후진기어를 넣게 되면 아주 선명한 어라운드 뷰 화면과 후방 화면을 보여줍니다. 조향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 라인과 보조선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전진기어를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 화면과 전방 화면을 보여주면서 주차할 때 또는 좁은 길을 지나갈 때 해당 기능 분명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차량에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좀 불편했는데 적용되고 나니까 너무 편합니다. 예전에 이거 없이 어떻게 운전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하고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앙 이제 센터 쪽에 이렇게 핸들 열선 버튼과 주차 보조 시스템 버튼, 어라운드 뷰를 볼 수 있는 이 뷰 버튼, 오토 홀드 기능과 드라이브 모드도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컴포트 모드 총 4가지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에 좀 더 치중을 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할 경우에 해당 차량 3.3 V6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확실한 출력과 가속 성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에 또 하나의 장점,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에 3단 열선 시트와 3단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의 경우에 하이트림이거나 옵션이 없다면 있어도 운전석에 극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동승석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승석에 타는 가족 또는 애인 이런 분들까지도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같이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모습, 굉장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의 2열로 가서 2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2열에 지금 제가 이제 앉아봤는데 K7이 이렇게 넓은 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나라의 이제 공간 활용 능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륜 구동이라 뒷좌석의 공간 확보가 좀 유리한 면도 있겠지만 중앙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도 최소화하면서 정말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도 아주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아쉬운 거는 이 시트의 색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게 지금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도어 부분에는 이제 전동식은 아니지만 사이드 커튼이 장착이 된 모습이고, 사이드 커튼은 더 윗등급의 차량인 G80, EQ900, K9 그런 차량에서도 하이트림의 경우에 전동이 아닌 수동식 사이드 커튼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 2단으로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 풀 오토 독립식 에어컨은 아니지만 센터에 송풍과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확실히 이런 부분을 뒷좌석에 대한 배려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준대형 패밀리 세단답게 동승석 뒷좌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고정장치, 운전석 뒷좌석에도 역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센터 암레스트에도 이렇게 뒷좌석에 대한 리모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컵홀더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차량을 리뷰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내부 실내가 제가 EQ900을 설명할 때처럼 굉장히 여유롭고 넓다,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제 느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디자인의 완성도나 실내 공간 모두 왜 이 차량의 판매량이 많고 왜 패밀리 세단이라고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랜저와 비교해서 조금 더 저렴하고 하지만 성능이나 실내는 오히려 그랜저를 상회하는 K7, 거기에 운전자를 위한 옵션까지 추가된 패밀리 세단, 심쿵이 하실 만한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7 V6 3.3 저희 심쿵카에서 17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생각하시던 분들, 아반떼나 그 외 중형차 또는 준중형 생각하시던 고객님들, K7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구매 문의는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쿵.